잠시 멈춤. 검푸른 빛을 내뿜으며 광활하고 고요한 우주 극장에 매달려 있는 우리의 행성은 비할 데 없는 경이로움으로 가득 찬 세상입니다. 수천 년 동안 인류는 깊은 경외심을 가지고 이 지구를 바라보았습니다. 가장 깊은 해구에서부터 가장 높은 산본구리까지 자연은 숨막히게 웅장한 풍경을 빚어냈습니다. 이 여정에서 우리는 대륙을 가로지르고 바다를 건너 자연이 선사하는 가장 특별한 광경들을 목격할 것입니다. 놀라운 우리의 행성의 경이로운 아름다움을 기리는 이 여정에 동참하세요. 이것은 수십억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이야기이며 인간의 마음으로는 온전히 이해하기 어려울 정도로 거대한 규모로 펼쳐진 역사입니다. 매료되고 감동받고 영감을 받을 준비를 하세요. 잠시 멈춤. 저희의 여정은 북미의 건조한 심장부에서 시작됩니다. 이곳은 바로 그랜드 캐니언입니다. 지질학의 서사시라고 할 수 있죠. 이 가장자리에 서면 압도적인 규모에 직면하게 됩니다. 이 거대한 협곡은 446km에 걸쳐 뻗어 있으며 깊이는 1.6km가 넘습니다. 아래를 내려다보면 웅장한 콜로라도 강이 마치 은빛 실처럼 보입니다. 이곳은 시간의 엄청난 힘을 일깨워주는 풍경입니다. 협곡의 이야기는 마치 고대 책의 페이지처럼 겹겹이 쌓인 수평적인 암석띠로 그 벽에 새겨져 있습니다. 그랜드 캐니언을 응시하는 것은 지질학적 역사가 모든 이에게 드러나는 것을 목격하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변화하는 장관이자 역동적인 예술작품입니다. 콜로라도 강은 이 거대한 조각품을 만든 주된 예술가입니다. 수백만 년 동안 이 물길은 솟아오르는 콜로라도 고원을 가로질러 자신만의 길을 개척해 왔습니다. 이는 자연의 끈기 있는 인내심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강은 그랜드 캐니언의 생명선이자 창조자입니다. 강이 더 깊이 파고들면서 침식작용이 협곡을 넓혔고 그랜드 캐니언 특유의 계단식 모습을 만들어냈습니다. 기후와 계절의 순환은 경관을 더욱 섬세하게 조각합니다. 강은 계속해서 협곡을 깊고 넓게 만들며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랜드 캐니언은 살아있는 풍경이자 영원히 진행 중인 예술작품입니다. 그랜드 캐니언은 생명의 선격이자 놀라운 다양성을 지닌 수직적인 생태계입니다. 거대한 고도 변화는 독특한 미기후를 만들어내고 각 미기후는 고유한 식물과 동물을 키웁니다. 이 협곡으로 내려가는 것은 마치 캐나다에서 멕시코로 여행하는 것과 같습니다. 사막 큰 뿌량은 절벽을 오르내립니다. 내부 협곡 깊숙한 곳에는 푸른 녹색의 띠가 또 다른 세상을 만듭니다. 캘리포니아 콘도르는 힘들이지 않고 날아오릅니다. 콘도르가 소리 없이 활공하는 모습을 보는 것은 한 종과 그 장엄한 풍경 사이의 깊은 연결을 목격하는 것입니다. 지구의 가장 거대한 협곡에서 벗어나 이제 가장 거대한 살아있는 구조물로 여정을 떠납니다. 호주 북동부 해안에는 초월적인 아름다움을 지닌 세계가 펼쳐져 있습니다. 너무나 광활하여 우주에서도 보이는 거대한 수중 도시입니다. 이곳이 바로 대보초입니다. 하나의 거대한 벽이 아니라 거의 3,000개의 개별 산호초가 이루는 숨 막힐 듯 복잡한 모자이크입니다. 900개의 섬들이 1,400마일 이상 뻗어 있습니다. 이곳은 돌이 아닌 생명 그 자체로 지어진 왕국입니다. 생동감 넘치고 생동하는 색채의 생태계이죠. 이 건축가들은 산호폴립이라고 불리는 아주 작은 군체 동물들입니다. 쌀알보다 작은 각 폴립은 석회암 골격을 분비합니다. 수많은 세대를 거치며 산호초는 인내심 있게 몇 밀리미터씩 자라납니다. 산호초는 우뚝 솟은 본구리를 만들고 섬세한 부채들을 만들며 거대한 테이블 모양의 지형을 형성합니다. 산호초는 살아있는 도시입니다. 폴립 안에는 주산텔라라고 불리는 미세조류가 살고 있습니다. 이 조류는 광합성을 통해 햇빛을 에너지로 전환하고 산호 먹이의 최대 90%를 제공합니다. 그 대가로 산호는 조류에게 보호와 필요한 화합물을 제공합니다. 이러한 공생관계가 산호초의 눈부신 색상의 원천입니다. 녹색, 분홍색, 노란색은 산호 내부에 있는 수십억 개의 조류에서 나옵니다. 이 건축물은
보금자리를 제공하고 사냥터를 제공하며 보육원이 되어줍니다. 산호초는 움직임과 색채로 가득합니다. 수천 종의 물고기들이 가장 작은 무지개빛 자리돔부터 거대한 포테이토 코드까지 산호 정원을 누빕니다. 바다거북은 부드러운 산호 위에서 쉬며 우아하게 미끄러지듯 헤엄칩니다. 대보초는 지구상에서 가장 풍요롭고 복잡한 생태계 중 하나입니다. 바다 생명의 창조적인 힘을 증명하는 곳이죠. 잠시 멈춤. 대보초는 1,500종이 넘는 물고기들의 안식처입니다. 앵무고기는 산호초를 청소하고 고운 흰 모래를 만들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 산호초는 6종의 바다거북과 거대 조개의 서식지이기도 합니다. 200종이 넘는 새들이 이 산호초에 의존하여 살아갑니다. 쥐가 오리는 물속을 유영합니다. 혹등고래의 연례 이동은 이 산호초의 장엄한 볼거리 중 하나입니다. 상어들은 산호초의 바깥 가장자리를 순찰합니다. 이 산호초 전체는 협력과 경쟁이 어우러진 교양국과 같습니다. 이 활기찬 수중 세계는 지금 전례 없는 위협에 직면해 있습니다. 바로 기후변화와 해수 온도 상승입니다. 이러한 현상을 바로 산호 백화 현상이라고 부릅니다. 최근 몇 년간 그레이트 베리어 리프는 여러 차례의 대규모 백화 현상으로 고통받았습니다. 수온 상승 외에도 이 산호초는 오염과 같은 다른 인간이 야기한 압력에 직면해 있습니다. 그레이트 베리어 리프의 미래는 위태로운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전 세계 탄소 배출량을 줄이고 손상된 지역을 복원하기 위한 긴급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곳은 마치 깨지기 쉬운 보물과도 같은 곳이기에 우리의 기억 속에서 사라지도록 내버려 둬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 지구에는 인간의 척도를 초월하는 장소들이 있습니다. 그 모든 곳 중에서도 가장 높이 솟아있는 에베레스트 사는 네팔인들에게는 사가르마타, 즉 하늘의 여신으로, 티베트인들에게는 초모룽마, 즉 성스러운 어머니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산은 지구에서 가장 높은 지점입니다. 수백만 년에 걸친 지각 충돌로 형성된 에베레스트는 지금도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습니다. 이곳은 공기가 희박하고 기온은 가혹합니다. 이 산은 인도 아대륙과 유라시아 지괴의 충돌로 생겨났습니다. 수세기 동안 이 위대한 본구리는 셰르파 사람들에게 깊은 정신적 의미를 지녀왔습니다. 이곳은 존경심을 불러일으키는 영적인 힘의 원천입니다. 에베레스트 등반은 죽음의 지대로 들어서는 것을 의미합니다. 8,000m가 넘는 고도에서는 우리 몸이 더 이상 적응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등반가들은 험난한 쿰부 빙폭을 헤쳐나가야 하고 로체벽을 올라야 하며 칼날처럼 좁은 능선을 가로질러야 합니다. 산은 언제나 최종 결정권을 가집니다. 산은 운명의 강력한 중재자입니다. 정상에 선 사람들에게는 그 순간이 깊은 승리의 순간이 됩니다. 그것은 하늘에 닿고자 하는 우리의 깊고 본능적인 열망입니다. 에베레스트를 세계적인 상징으로 만든 바로 그 인기가 이제는 에베레스트의 깨끗한 자연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정상으로 가는 길은 최근 몇 년 동안 점점 더 붐비게 되었고, 이는 예상치 못한 새로운 위험을 초래하는 고지대 교통체증을 유발합니다. 이렇게 등반가들이 한 곳에 모이는 것은 좁은 통로에서 사고 위험을 높이고 산의 연약한 환경에 엄청난 부담을 줍니다. 수십 년간의 탐험이 남긴 유산이 이제는 산 비탈에 고스란히 드러나 있습니다. 버려진 산소통과 버려진 텐트, 그리고 각종 쓰레기들이 한때 티 없이 깨끗했던 눈밭을 더럽히고 있으며, 이는 세계에서 가장 높은 쓰레기 매립지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이러한 잔해는 눈을 거슬리는 것 이상이며 실제 환경 위험을 초래합니다. 오염물질이 빙하와 하류의 수자원으로 스며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피해를 되돌리기 위해 헌신적인 정화 작업이 진행 중이지만, 이는 우리의 책임을 강조하는 기념비적인 과제입니다. 아마도 가장 심각한 위협은 눈에 잘 보이지 않는 기후 변화일 것입니다. 이 산들을 덮고 있는 거대한 빙하가 놀라운 속도로 녹고 있습니다. 이 얼음 강들은 후퇴하며 하류 지역 사회를 홍수로 위협하는 거대하고 불안정한 빙하호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변화하는 기후는 산을 변화시키고 있으며 얼음과 영구 농토층이 녹기 시작하면서 등반 경로를 더욱 불안정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에베레스트의 미래는 우리 행성 미래의 축소판입니다. 줄어드는 빙하는 명백하고 부인할 수 없는 경고입니다. 이 본구리를 보호하는 것은 아시아의 중요한 수원지를 지키는 것이며 엄청난 자연적, 문화적 가치를 지닌 장소를 존중하는 것입니다. 하늘의 여신의 운명은 우리 자신의 운명과 뗄 수 없는 관계이며 우리가 자연 세계와 유지해야 할 섬세한 균형을 말없이 얼음처럼 상기시켜 줍니다. 잠시 멈춤. 고위도 지역에서는 오로라, 즉 북극광이 하늘을 수놓으며 살아 숨쉽니다. 소리 없이 펼쳐지는 빛의 신비로운 발레가 하늘을 변화시킵니다. 녹색, 분홍색, 보라색의 반짝이는 커튼이 어둠 속을 가로지르며 물결칩니다. 이 천상의 광경은 태양에서 시작됩니다. 태양풍으로 전하를 띤 입자들이 우주로 방출되죠. 이 입자들이 지구에 가까워지면 지구의 자기권과 마주하게 됩니다. 자기장은 전하를 띤 태양 입자들을 상층 대기권으로 유도합니다. 괴너지 입자들이 산소 및 질소와 충돌하여 에너지를 전달합니다. 그러면 원자들이 광자를 방출하며 오로라의 반짝이는 빛을 만들어냅니다. 오로라의 매혹적인 색깔은 어떤 대기가스가 태양 입자와 충돌하는지, 그리고 어떤 고도에서 충돌이 일어나는지에 따라 결정됩니다. 가장 흔한 색깔인 찬란한 녹색은 산소 분자와의 충돌로 인해 생성됩니다. 이 녹색은 오로라의 상징적인 색이자 우리 눈이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색입니다. 산소 원자와의 충돌은 훨씬 희귀한 색인 깊은 붉은색을 만들어낼 수도 있습니다. 질소 분자와의 상호작용은 오로라의 낮은 가장자리에 분홍색, 파란색, 보라색의 색조를 만들어냅니다. 때로는 오로라의 움직임이 격렬하고 폭발적으로 변하며 마치 색깔의 소용돌이처럼 펼쳐집니다. 하늘은 고요하고 장엄한 춤을 추며 우리 지구가 태양 그리고 더 넓은 우주와 얼마나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지를 상기시켜 줍니다. 과학이 오로라 현상을 설명하기 훨씬 전부터 북방 민족들은 하늘의 신비로운 빛을 이해하기 위해 자신들만의 풍부하고 다양한 신화들을 만들어냈습니다. 많은 문화권에서 이 천상의 현상은 깊은 영적인 의미를 지녔으며 사후 세계로 가는 다리로 여겨지거나 신들의 메시지로 해석되기도 했습니다. 바이킹족은 오로라를 발키리들의 갑옷이 반사된 빛이라고 믿었습니다. 발키리들은 전투에서 누가 살고 죽을지 결정하는 신화 속 여성 전사들로 하늘을 가로질러 전사들을 발할라로 이끌었습니다. 핀란드에서는 오로라를 전통적으로 레본툴레트, 즉 여우 불꽃이라고 부릅니다. 한 고대 신화에 따르면 북극여우가 눈 덮인 산등성이를 너무 빨리 달리다가 꼬리가 산에 스쳐 밤하늘로 불꽃을 튀겼다고 합니다. 북미의 일부 이누이트 공동체는 이 빛이 조상들의 영혼이 바다코끼리 두개골을 공삼아 놀고 있는 모습이라고 믿었습니다. 바다코끼리 두개골을 공삼아 놀고 있는 모습이라고 믿었습니다. 세대를 거쳐 전해 내려온 이 이야기들은 자연 세계에서 의미와 경이로움을 찾으려는 인간의 깊은 열망을 보여줍니다. 이 전설들은 종종 경외심과 경고의 의미를 담고 있었습니다. 어떤 전통에서는 오롤의 휘파람을 부는 것이 무례하거나 심지어 위험하다고 여겨졌는데 영혼들의 주의를 끌어붙잡혀 갈까봐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오로라가 특히 활발하고 밝을 때는 아이들에게 실내에 머물라고 말하곤 했습니다. 이러한 믿음은 오로라가 불러일으키는 엄청난 힘과 경외심을 강조합니다. 오늘날 우리는 오로라를 만들어내는 태양 물리학을 이해하고 있지만 그것이 불러일으키는 경이로움은 여전히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여전히 전 세계 여행객들을 멀리 떨어진 어두운 밤하늘 지역으로 끌어들이고 있습니다. 오로라 아래 서는 것은 지구상에서 가장 숭고한 자연의 경이로움 중 하나를 목격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를 고대 과거와 조상들의 신화와 전설과 그리고 우주의 근본적인 힘과 연결시켜줍니다. 현대 과학 시대에도 마법과 미스터리 그리고 깊은 경외심을 위한 공간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잠비아와 짐바브웨 국경에 잔잔한 잠베지 강이 흐릅니다. 그리고는 장엄하게 꺾입니다.
폭 1.6km가 넘는 강 전체가 깊고 좁은 협곡으로 곤두박질칩니다. 지구상에서 가장 웅장하고 강력한 폭포 중 하나를 만들어내죠. 콜롤로족은 이곳을 모시오와 투냐라고 부르는데 천둥치는 연기라는 뜻입니다. 거대한 물보라 기둥은 48km 이상 떨어진 곳에서도 보이며 마치 연기처럼 솟아오릅니다. 폭포 소리는 끊임없이 귀를 먹먹하게 하는 천둥 소리 같습니다. 빅토리아 폭포, 상상할 수 없는 규모의 물 커튼입니다. 이곳은 가장 높은 폭포도 아니고 가장 넓은 폭포도 아니지만 높이와 너비를 합치면 지구상에서 가장 큰 단일 폭포면을 이룹니다. 홍수기에는 매분 5억 입방미터가 넘는 물이 폭포 아래로 쏟아져 내립니다. 이 엄청난 양의 물은 아래 협곡으로 곤두박질치고 물보라는 수백 미터 위로 다시 솟아오릅니다. 주변 지역에는 끊임없이 국지성 비가 내리는 지대가 형성되죠. 지질학적 이야기는 침식과 저항의 역사입니다. 이곳의 지형은 고대 화산 활동으로 형성된 거대한 현무암 고원입니다. 이 단단한 암석은 동서로 길게 이어진 깊은 균열들로 갈라져 있는데 그 틈은 더 부드러운 사암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거대한 잠베지 강은 이 약한 지층을 찾아내어 수많은 수천 년 동안 더 부드러운 암석을 깎아냈습니다. 그리하여 현재 폭포 하류에 있는 깊고 구불구불한 협곡들을 만들어냈죠. 폭포 자체는 오랜 지질학적 후퇴의 역사 속에서 일시적인 특징일 뿐입니다. 그 결과는 다른 어느 곳과도 다른 풍경을 만들어냅니다. 강물은 볼링 파트로 알려진 좁고 끓어오르는 수로를 통해 빠져나갑니다. 이 독특한 지형은 물의 힘을 집중시켜 놀라운 격렬함과 날 것 그대로의 자연 에너지를 가진 장면을 연출합니다. 끊임없는 물볼에 흠뻑 젖고 천둥 같은 소리에 귀가 먹먹해진 채 협곡 가장자리에 서는 것은 지구의 엄청난 힘을 직접적이고 본능적으로 느끼는 것입니다. 겸허하고 잊을 수 없는 경험이죠. 빅토리아 폭포에서 뿜어져 나오는 끊임없이 젖어드는 안개는 독특하고 활기 넘치는 생태계를 지탱합니다. 바로 아비소스의 가장자리에서 말이죠. 이곳은 바로 열대우림입니다. 영원한 습도 속에서 번성하는 좁고 푸르른 지대이죠. 공중에서 바라본 열대우림과 건조한 사바나의 대조적인 모습입니다. 울창한 식물들이 이곳에서 무성하게 자랍니다. 마호가니, 나무, 고사리, 그리고 섬세한 난초들이죠. 이 서식지는 야생동물들의 안식처입니다. 버빗 원숭이, 비비, 원숭이와 비비들이 미끄러운 바위를 오가며 안개 속에서 먹이를 찾습니다. 이곳의 공기는 새들의 쥐적임으로 가득합니다. 트럼펫 콧불새, 샬로우 투라코, 폭포 안개로 만들어진 작고 국지적인 세상이죠. 소용돌이치는 협곡 물속에서도 생명은 계속됩니다. 격렬하게 산소가 공급되는 물은 강인한 물고기들을 지탱합니다. 강력하고 이빨이 날카로운 타이거 피쉬, 하류의 잔잔한 구간에서 풀을 뜯는 하마, 그리고 강을 순찰하는 악어들도 있습니다. 폭포는 건널 수 없는 장벽을 형성하여 위아래 물고기를 격리시킵니다. 맑고 보름달이 뜨는 밤에는 달무지개, 즉 월광무지개가 나타납니다. 어둠 속에 나타나는 신비로운 색의 아치죠. 안개와 물, 빛과 생명이 얽혀있는 넓고 시적인 모습입니다. 빅토리아 폭포는 단순한 지질학적 경이로움 그 이상입니다. 이곳은 잠비아와 짐바브웨 양국에게 매우 중요한 공유 자원이자 솔직히 말해 강력한 상징입니다. 폭포는 두 나라 사이의 자연적인 국경을 형성하며 양국 모두 폭포 주변 지역을 보호하기 위해 국립공원을 지정했습니다. 이는 폭포가 지닌 엄청난 자연적, 경제적 가치를 인정한 것입니다. 관광은 지역 경제의 핵심 부분으로 전 세계에서 이 장관을 보기 위해 찾아오는 방문객들을 끌어모으며 가이드 활동을 통해 주변 지역 수천 명에게 생계를 제공합니다. 숙박업, 그리고 공예품 시장도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잠베지강의 힘은 또한 인간의 삶을 위해 활용되어 왔습니다. 폭포 상류와 하류에 있는 수력 발전댐들은 이 지역의 필수적인 전기를 생산하여 가정과 산업에 에너지를 공급합니다. 이는 지속 가능한 에너지와 개발의 필요성,
그리고 강이 자연적인 흐름과 폭포 자체의 온전함을 보존해야 하는 의무 사이에서 균형을 찾아야 하는 복잡한 과제를 제시합니다. 잠베지강의 관리는 섬세한 균형을 요구하며 사람과 자연 모두의 이익을 위해 강의 자원이 현명하게 사용되도록 협력과 신중한 계획을 필요로 합니다. 폭포는 또한 깊은 문화적, 역사적 중요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1855년 데이비드 리빙스턴은 유럽인으로서 처음으로 폭포를 보고 빅토리아 여왕의 이름을 따서 명명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도착하기 수세기 전부터 이곳은 현지인들에게 알려지고 숭배되어 온 곳이었습니다. 이곳은 수세대에 걸쳐 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형성해 온 영적인 중요성을 간직한 장소로 남아 있습니다. 1905년에 완공된 빅토리아 폭포 다리는 두 번째 협곡을 가로질러 두 나라를 연결하는 공학의 기념비적인 건축물입니다. 빅토리아 폭포의 미래는 더 넓은 지구의 건강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더 빈번하고 심각한 가뭄은 잠베지강의 흐름을 변화시켜 번개나 폭포가 줄어들게 할 수 있습니다. 이 웅장한 폭포를 보호하는 것은 폭포를 지탱하는 전체 강 유역을 보호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천년치의 명기라는 뜻의 이웃이 모아두고 다음 세대까지 보존하는 것은 우리 모두의 공동 책임입니다. 우리 행성의 거대한 테피스트리에서 변화는 유일한 불변의 진리입니다. 대륙은 표류하고 산들은 솟아오르고 허물어집니다. 수억 년에 걸쳐 바다는 확장하고 수축합니다. 하지만 때로는 이 거대한 지질학적 힘이 수백만 년이 아닌 단 몇 시간 만에 스스로를 드러내기도 합니다. 1943년 멕시코 미초아칸의 조용하고 평범한 주에서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곳 수세대에 걸쳐 프레페차족이 경작해온 밭에서 지구 자체가 탄생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이야기는 대격변적인 폭발이 아닌 깊은 곳에서의 속삭임으로 시작됩니다. 몇 주 동안 마을 사람들은 발밑에서 땅이 흔들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미묘하고 규칙적인 떨림이 점점 강해졌죠. 땅속 깊은 곳에서 이상하고 깊은 굉음이 울려 퍼져 가축과 사람들을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이것들은 지표면 훨씬 아래에서 압력이 쌓이고 있다는 확실한 징후였습니다. 마그마가 위로 솟구쳐 오르며 극적인 등장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2월 20일 농부 디오니시오 풀리도는 옥수수 밭을 돌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눈앞에서 균열이 생겼습니다. 시원한 공기와 만나자 균열에서 유황 연기가 휙휙 소리를 내며 뿜어져 나왔습니다. 화산의 첫 숨결이었죠. 사진 작가들과 과학자들은 나중에 이어진 현상들을 기록했습니다. 풀리도와 그의 가족은 땅이 부풀어 오르는 것을 지켜봤습니다. 균열은 넓어졌고 귀청을 찢는 듯한 굉음과 함께 땅은 재와 돌, 그리고 하얗게 달아오른 화산탄을 뿜어냈습니다. 옥수수밭은 사라졌습니다. 먼지와 영희 속에서 원뿔 모양의 본구리가 솟아올랐고 밤새도록 자랐습니다. 아침이 되자 높이는 10m가 넘었습니다. 새로운 산이 탄생한 것입니다. 파리쿠틴 화산이 그렇게 실시간으로 날 것 그대로의 강력한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 파리쿠틴의 탄생은 단 한 번의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끊임없이 9년간 이어진 분출의 시작이었습니다. 처음 형성된 원추형 화산은 화산재와 화산쇠의 설물로 이루어졌고 이는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매일같이 화산은 자랐고 그 소리는 끊임없이 귀를 먹먹하게 하는 포효였습니다. 폭발은 불덩어리 같은 암석을 대기권 높이 던져 올렸고 밤하늘을 배경으로 섬뜩하면서도 황홀한 불꽃놀이를 연출했습니다. 끊임없이 뿜어져 나오는 화산재 구름은 수마일 떨어진 하늘까지 뒤덮었고 낮을 어두컴컴한 황혼으로 만들었습니다. 땅을 두꺼운 회색 장막으로 뒤덮었습니다. 단순한 산이 아닌 살아 숨쉬는 존재가 불로 세상을 재창조하고 있었습니다. 파리쿠틴과 산 후안 파랑까리쿠티로 마을의 삶은 돌이킬 수 없이 변했습니다. 끊임없이 쏟아지는 화산재는 숨막히는 위협이었습니다. 화산재는 지붕 위에 쌓여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무너지게 했습니다. 화산재는 식수를 오염시키고 농작물을 망쳤으며 사람들의 호흡을 곤란하게 하고
동물들의 숨통을 조였습니다. 익숙했던 푸른 풍경은 회색 먼지로 뒤덮인 단색 사막으로 변했습니다. 수세기 동안 이 땅과 조화롭게 살아왔던 사람들은 이제 막을 수 없는 지질학적 침입자에 직면했습니다. 그 침입자는 그들의 집과 유산을 서서히 삼키고 있었습니다. 가장 극적인 장면은 용암의 징역이었습니다. 폭발적이고 빠르게 움직이는 흐름이 아니라 느리지만 거침없이 흐르는 녹아내린 암석의 강이었습니다. 그것은 서서히 기어갔습니다. 검고 딱딱한 껍질 속에 빛나는 붉은 속살을 가진 거대한 존재가 모든 것을 집어삼키며 나아갔습니다. 나무들은 용암과 닿자마자 불타올랐고 땅은 열기로 인해 수분이 증발하며 쉬익 소리를 내며 김을 뿜었습니다. 절대적인 파괴의 상징이었지만 이상하고 의도적인 우아함으로 움직였습니다. 지구 내부의 열이 표면에서 펼쳐지는 황홀한 광경이었습니다. 산후한 파랑가리쿠티로는 용암의 경로에 직접 놓여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집과 교회를 버리고 그들의 역사를 뒤로한 채 언덕으로 피난했습니다. 그들은 용암이 마을을 서서히 집어삼키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오직 돌로 된 교회 탑만이 보였고 검게 굳은 암석 바다 위로 솟아 있었습니다. 이 뼈대만 남은 첨탑들은 오늘날까지도 서 있습니다. 이는 고향을 잃은 공동체를 위한 잊을 수 없는 기념비이자 자연이 창조하고 파괴하는 힘을 상징합니다. 파리쿠틴 화산 폭발은 비극이었지만 과학계에는 전례 없는 기회였습니다. 화산학자들이 화산의 전체 생애 주기를 연구할 수 있었던 것은 이때가 처음이었습니다. 과학자들은 미초아칸으로 몰려들었고 이 지역은 야외 실험실로 변모했습니다. 그들은 화산의 성장을 면밀히 기록하여 화산 활동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혁신했습니다. 이 데이터는 오늘날에도 사용되는 모델을 만드는 데 기여했습니다. 디오니시오 풀리도의 옥수수밭은 현대 지질학의 기초적인 자료가 되었습니다. 파괴자였던 화산은 위대한 스승이 되었습니다. 9년 후 거대한 화산은 마침내 침묵했습니다. 파리쿠틴은 휴면 상태가 되었고 격렬했던 에너지는 고요함으로 바뀌었습니다. 그 지역은 서서히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날 파리쿠틴은 세계 7대 자연경관 중 하나로 지구의 힘과 인간 정신의 회복력을 보여주는 기념비로 남아 있습니다. 지구에는 땅과 바다가 너무나 장엄하게 만나 마치 신성한 예술가의 작품처럼 보이는 곳들이 있습니다. 리우데자네이루의 항구도 그런 걸작 중 하나입니다. 광활하게 펼쳐진 이 바다는 섬들로 가득하며 거대한 화관과 모놀리스들이 지키고 있습니다. 현지에서는 과나바라만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는 수량 기준으로 세계에서 가장 큰 만입니다. 그 엄청난 규모와 독특한 지형은 수억 년에 걸쳐 일어난 지질학적 힘의 결과입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팡데아수카르산과 우뚝 솟은 코르코바도 본구리를 포함하여 이 지역의 경관을 정의하는 화관감산들은 지구 깊은 곳에서 형성되었습니다. 남아메리카와 아프리카 대륙이 갈라지면서 바닷물이 그 빈 공간을 채우기 위해 밀려들어와 이 장엄한 만을 만들었습니다. 그들은 이곳을 1월의 강이라는 뜻의 리우데자네이루라고 불렀습니다. 이곳의 아름다움은 빛, 날씨, 계절에 따라 변화합니다. 잠시 멈춤. 과나바라만의 아름다움은 위대한 도시가 들어설 수밖에 없는 필연적인 장소로 만들었습니다. 리우데자네이루는 자연 경관과 어우러져 해안을 따라 성장했습니다. 도시는 만을 품고 언덕을 오르며 깨끗한 해변으로 펼쳐집니다. 이 항구는 도시의 심장이자 영혼입니다. 이 산들은 도시의 정체성과 연결된 세계적인 상징이 되었습니다. 구세주 그리스도 상이 자리한 코르코바도 사는 도시를 품에 안고 있습니다. 이 만은 활기찬 중심지입니다. 코파카바나와 이파네마는 항구가 형성한 문화 경관의 일부입니다. 이러한 융합은 카니발 기간의 절정에 달합니다. 자연의 웅장한 존재 속에서 인간의 문화는 꽃피웠습니다. 리우데자네이루의 항구는 깨지기 쉬운 낙원입니다. 이 항구를 품고 있는 도시는 이제 도시화, 산업 오염, 그리고 부적절한 위생시설로 인해 그 존재에 가장 큰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깨끗했던 물은 이제 거대한 대도시의 부산물로 오염되었습니다. 만내의 섬세한 생태계는 엄청난 고통을 겪었습니다.
위생 인프라를 개선하고 맹그로브 생태계를 복원하며 축적된 오염을 정화하기 위한 야심찬 프로젝트들이 진행 중입니다. 이곳의 생존은 우리에게 영감을 주는 경이로운 자연을 보존하려는 우리의 의지를 시험하는 일입니다. 남아메리카 대륙에 걸쳐 펼쳐진 아마존 열대우림은 비교할 수 없는 생물학적 풍요로움의 영역입니다. 지구의 건강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가장 큰 열대우림이죠. 아마존의 나무들은 이산화탄소를 흡수하고 산소를 방출하며 지구의 기후를 조절합니다. 아마존은 스스로 날씨를 만들어내며 연속적인 순환 속에서 스스로를 유지합니다. 이 생물 다양성의 보고는 알려진 모든 종의 약 10%가 서식하는 곳입니다. 이곳은 숨막히는 아름다움과 깊은 신비, 그리고 무한한 발견이 가득한 세상입니다. 아마존으로의 여정은 그 고유의 오랜 규칙에 따라 움직이는 세상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곳에서는 숲의 거인들이 하늘을 향해 솟아 있습니다. 땅 위에서는 입군개미 군대가 정렬된 대형으로 행진합니다. 더 위로는 거대한 나무들의 가지들이 그 자체로 정원이 되어 난초와 브로멜리아드들로 가득합니다. 심지어 작고보석 같은 독화살 개구리도 있습니다. 열대우림을 가로지르는 강들은 다양한 생명체들로 넘쳐납니다. 위쪽으로는 늘어진 가지 위에서 나무늘보가 의도적인 느림으로 움직입니다. 이것이 바로 열대우림의 목소리입니다. 이 놀라운 세상 모든 곳에서 번성하는 믿을 수 없는 생명의 밀도와 다양성을 끊임없이 상기시켜줍니다. 이 특별한 세상의 모든 구석에서 번성하는 생명의 밀도와 다양성을 끊임없이 상기시켜줍니다. 이 활기차고 생명을 유지하는 세계, 생물 다양성의 요람은 심각한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아마존 열대우림은 놀라운 속도로 사라지고 있습니다. 광대한 지역이 개간되고 있습니다. 소방목, 콩재배, 벌목, 그리고 채굴 때문입니다. 화전 농업으로 나무가 베어지고 불태워져 거대한 영위 기둥이 온실가스 배출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전기톱 소리가 울리고 맹렬한 불길이 타오릅니다. 야생동물의 소리 대신 무성한 열대우림 풍경은 사라졌습니다. 그 결과는 재앙적입니다. 숲과 지구 전체에 말이죠. 삼림벌차에는 물의 순환을 방해하여 가뭄이 더욱 빈번하고 심각해지며 남은 숲은 화재에 더 취약해집니다. 과학자들은 우리가 임계점에 다다르고 있다고 경고합니다. 광대한 지역이 사바나처럼 변할 수 있습니다. 되돌릴 수 없는 변화죠. 이는 수십억 톤의 저장된 탄소를 방출하여 지구 기후 변화를 가속화할 것입니다. 이 손실은 심각한 인간적 비극입니다. 수백 개의 원주민 공동체가 이곳에 살고 있으며 많은 이들이 수천 년 동안 살아왔습니다. 그들의 문화, 언어, 생존은 숲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식물과 동물에 대한 원주민의 지식과 지혜는 땅이 파괴되면서 사라지고 있습니다. 아마존을 구하기 위한 싸움은 원주민의 권리를 위한 싸움입니다. 아마존의 운명은 우리 손에 달려 있습니다. 아마존을 보호하려면 전 세계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국제협약, 정부 정책, 기업의 책임, 그리고 개인 소비자의 선택이 중요합니다. 지속 가능한 사업을 지원하고 원주민의 권리를 보호하며 재조림 프로젝트에 투자해야 합니다. 아마존은 세계적인 보물입니다. 아마존은 깨끗한 공기, 신선한 물, 그리고 안정적인 기후를 제공합니다. 아마존의 보존은 선택이 아닌 지구와 우리의 미래를 위한 필수적인 일입니다. 통킹만에 자리한 하롱베이는 이 세상 것이 아닌 듯 아름다운 바다 풍경을 자랑합니다. 이곳은 신화와 지질하기한데 얽혀 있는 곳입니다. 에메랄드빛 바다 위로 1600개가 넘는 석회암 카르스트와 작은 섬들이 드라마틱하게 솟아 있습니다. 태고적부터 존재했던 듯한 이 풍경은 자연의 예술성을 증명하는 듯합니다. 하롱이라는 이름은 용이 내려온 곳이라는 뜻으로 베트남의 정신이 가장 강력한 전설 중 하나를 만나는 장소입니다. 전설에 따르면 용들이 이 만에 내려와 보석을 토해냈고 그 보석들이 오늘날 우리가 보는 섬들로 변해 난공불락의 벽을 만들어 국가의 미래를 지켰다고 합니다. 이 강력한 신화는 하롱베이의 정체성에 깊이 스며들어 있습니다. 하롱베이를 여행하는 것은 마치 동화책 속을 항해하는 것과 같아서
현실과 신화의 경계가 모호해집니다. 이곳은 우리 지구의 이 특별한 지역을 형성한 거대한 힘에 대해 깊이 생각하게 하는 곳입니다. 높이 솟은 카르스트 지형의 웅장함 너머 하롱베이는 복잡하고 섬세한 생태계, 즉 세상 속 세상을 품고 있습니다. 잔잔하고 얕은 바닷물은 다양한 해양 생물의 보금자리입니다. 물고기로 가득한 생기 넘치는 산호초가 있습니다. 오랜 세월을 거쳐온 고대 조개류도 있고요. 수백만 년 동안 이곳에 서식해온 갑각류도 있습니다. 독특한 지형은 다양한 미기후를 만들어냅니다. 다양한 생명체들이 가까이에서 번성하고 있습니다. 이곳은 성역입니다. 보호된 물은 복잡한 먹이사슬을 형성하죠. 잔잔한 수면 아래에서 포식자와 피식자의 생존 경쟁이 펼쳐집니다. 거대한 석회암 지형 속에는 수많은 동굴과 석회암 동굴이 숨겨져 있습니다. 하나하나가 시간과 물에 의해 조각된 자연 성당입니다. 어떤 동굴은 거대해서 건물 전체를 삼킬 수 있을 정도의 넓은 공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천장은 장엄한 종유석으로 장식되어 있습니다. 석주처럼 솟아오른 석순도 있고요. 어떤 곳은 작고 아늑한 공간으로 썰물 때 카약이나 작은 배로만 접근할 수 있습니다. 이 지하의 경이로운 곳들을 탐험하는 것은 마치 숨겨진 차원으로 들어가는 것과 같습니다. 물방울 떨어지는 소리만이 들리는 고요하고 시원한 세상입니다. 자신의 숨소리가 메아리 칩니다. 햇살 가득한 바깥 세상과는 극명한 대조를 이룹니다. 하롱베이에는 독특한 수상 마을도 있습니다. 물 위에서 삶을 영위하는 공동체 전체가 있습니다. 뗏목 위에서 대대로 살아온 어부 가족들은 자급자족하며 환경에 적응해왔습니다. 학교도 있고요. 상점도 있습니다. 집도 있습니다. 밀물과 썰물에 따라 오르내리는 활기차고 긴밀하게 연결된 공동체입니다. 그들은 하롱베이의 인간적인 심장이며 문화가 풍경 속에 녹아들어 있습니다. 그들의 회복력과 지식은 인간의 적응력을 증명합니다. 그러나 이 복잡한 생명의 그물망은 깨지기 쉽습니다. 관광, 오염, 기후 변화. 산호초는 해수 온도 상승에 취약합니다. 수질은 증가하는 인간 활동으로 인해 영향을 받습니다. 하롱베이를 보호하는 것은 살아있는 생태계와 독특한 인간 문화를 지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내려오는 용의 미래는 우리 손에 달려 있으며 우리는 이 책임을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하롱베이는 끊임없이 변모하는 풍경을 지닌 곳으로 시시각각 변하는 빛과 날씨에 따라 끊임없이 새로운 모습으로 재탄생합니다. 새벽에는 안개가 카르스트 지형을 감쌉니다. 해가 뜨면서 햇살이 안개를 뚫고 들어와 부드러운 파스텔 톤으로 풍경을 물들입니다. 그리고는 불타는 듯한 드라마틱한 노을이 펼쳐집니다. 밤이 되면 하롱베이는 달빛과 별빛을 받으며 또 한 번 변신합니다. 어떤 밤에는 생물 발광, 플랑크톤이 반짝이는 별처럼 빛나는 효과를 만들어냅니다. 이 놀라운 장소는 아직 발견되지 않은 경이로움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구의 가장 아래쪽에는 남극 대륙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곳은 지구상에서 가장 춥고 건조하며 바람이 많이 부는 대륙입니다. 광활한 얼음으로 뒤덮인 이 황무지는 인간의 상상력을 사로잡는 독특한 매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거대한 빙상 아래 거의 완전히 파묻혀 있던 이곳은 가장 마지막으로 발견된 대륙입니다. 이 단일 빙상에는 전 세계 얼음의 약 90%가 저장되어 있습니다. 이곳은 우리 행성의 거대한 기후 조절기입니다. 이 광활한 황무지에 서는 것은 다른 어떤 곳에서도 찾을 수 없는 고요함과 고독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겸허한 경험이며 길들여지지 않은 자연의 순수한 힘을 강력하게 상기시켜 줍니다. 이런 혹독한 환경에도 불구하고 남극에는 생명체가 번성하고 있습니다. 차갑고 영양분이 풍부한 바닷물은 크릴사우로 가득하며 이는 튼튼한 먹이 사슬의 기반을 형성합니다. 크릴사우는 펭귄들에게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먹이원이며 장엄한 황제 펭귄의 주식입니다. 이 바다는 또한 고래와 물범의 서식지이기도 합니다. 이곳은 해양 포유류가 지배하는 세상이며 그들의 삶은 계절에 따라 변하는 해빙에 의해 좌우됩니다. 내륙은 생물학적 사막과 같아
생존의 위태로움을 보여줍니다. 생명체는 환경이 허락하는 곳에서 적응하고 무리를 지어 살아갑니다. 남극은 기후 변화의 최전선에 있습니다. 이 광대한 대륙은 다른 어떤 곳보다도 빠르게 온난화되고 있습니다. 오래된 빙붕은 해체되고 빙하는 바다를 향해 빠르게 이동하며 전 세계 해수면 상승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그 영향은 이 대륙의 독특한 야생 동물에게까지 미칩니다. 황제 펭귄과 같은 종들에게는 생태계 전체의 기반인 해빙이 더 일찍 깨지고 있습니다. 남극은 지구의 과거 기후에 대한 단서를 얼음 코어 깊숙이 간직하고 있는 자연 실험실입니다. 이 대륙은 기후 변화의 피해자일 뿐만 아니라 가장 중요한 증인이기도 합니다. 남극의 미래, 그리고 결국 우리 행성의 미래가 위태로운 상황입니다. 세상의 끝에 있는 조용하고 하얀 대륙은 우리가 더 이상 무시할 수 없는 메시지, 행동을 촉구하는 목소리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랜드 캐년부터 남극까지 우리는 지구의 경이로움을 목격했습니다. 모든 장소는 지질학, 기후, 그리고 생명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이들은 우리 지구의 건강과 생물 다양성의 기둥입니다. 이러한 경이로움은 우리의 공동 세계 유산입니다. 기후 변화, 오염, 그리고 서식지 손실은 우리가 직면한 과제입니다. 우리는 소비자가 아닌 관리자로 변화해야 합니다. 우리 지구의 미래는 우리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이곳은 우리의 유일한 보금자리입니다. 최종 몽타